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리호입니다. 오늘 제 오피스텔을 나와서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야외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 제가 처음 살아보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살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방음이 잘 돼 있어요.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라 옆에서 무슨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쿵쾅거리는 소리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사람들이 전부 신사예요. 뭐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없고 조용조용히 오피스텔 안에서 자기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천인데요, 근처에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원이 상당히 넓어요. 그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공원에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잘... 여기는 부천 신중동역 부근인데요, 7호선 라인이고 부천에서는 가장 번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천에서 살았는데 여기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기는 한 오피스텔 안에 병원, 은행 다 있어요. 찾길 하나만 건너가면 LG 서비스 센터, 오른쪽으로 가면 삼성 서비스 센터, 백화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공원까지, 서울 중심지에 사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천 중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여러 번 살아봤거든요. 이만한 동네가 없는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제가 무엇보다도 놀란 게 그 중앙공원에 자주 가거든요. 공원이 제가 다른 지역에 많이 가봤는데요, 강남의 도산공원도 가보고 북쪽에 파리공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이만한 공원이 없습니다. 걷기 운동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 도시가 생긴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지하철도 뚫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괜찮은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은 다 먹저골목인데요,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구독자가 6만 몇천 명인데 길거리 지나다녀도 저한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10만 명 정도 구독자가 넘으면 모르겠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친구들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유튜브 스타라고 하는데 아직 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부천이 신도시로 계획이 됐잖아요. 부천 중동하고 상동하고 신도시로 계획이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신도시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지만, 이 공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사주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나와서 열심히 걷기 운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나무가 많아서 공기가 좋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보여요. 여기에 있는 분들 보면 전부 행복하게 보입니다. 자, 이쪽에 자리를 잡고 한번 사주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소중한 인생 보람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인생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 낭비고 시간 낭비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사람들을 보면 내가 20대를 왜 이렇게 보냈지? 내가 10대를 왜 이렇게 보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낭비,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낭비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이 실제로 게으른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 낭비라고 봐야죠.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성실하지 못한 경우니까 그렇게 억울할 건 없다고 봐요.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한다고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남들보다 더 고생을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 낭비고 시간 낭비죠. 후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길을 잘못 접어든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접어들었으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갖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데, 길을 잘못 접어드니까 고생만 진탕하고 결과는 없는 거죠. 사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물론 사주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인생 낭비,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려운 사주 용어로 봤을 때, 사주 용어에 뭐 비경겁제라는 것도 있고 식신상간혼이라는 것도 있고 재성혼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재성혼이라는 것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를 나타내는 재성혼이 있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식신상간혼이거든요. 식신상간혼은 아주 강하면서 재성혼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흘러가는 대운까지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완전히 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이 연령대로 봤을 때에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1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때요?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뭐 놀던지 뭐 공부 안 하고 뭐 하여튼 애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다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인생 낭비, 시간 낭비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20대가 가장 많아요. 20대는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학도 가고, 나와서 외국 유학도 한번 가보고,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20대를 잘못 보낸 사람들은요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20대에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 이후에는 어때요?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든 안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하여튼 무슨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인생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볼 때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가장 많은 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거. 이런 사람들 중에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뭐래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식당에 나가갖고 젊은 사람이 식당에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음식 나르고 서빙을 해요. 그 사람들 보고 인생 낭비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적지만 어쨌든 봉급을 받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고 단지 일하는 게 힘들다든가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너 인생 낭비했다, 시간 낭비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래갖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할 때 진짜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하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집에서 다 대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힘들게 번 돈 갖고 다 대줘요. 자기가 비장한 각오를 갖고 노량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여러분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학원비, 먹고 자고 하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든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동안 계속 하더니 막 4년 5년을 했어. 그러더니 결국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기 스스로는 위안을 하려고 노력할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5년을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한 26살서부터 31살까지 공무원 준비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딱 포기하고 나서 나는 그래도 공무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상식도 많이 늘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무원 준비한 5년, 6년간의 이 시기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엄청 고생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고생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데이트도 못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생 낭비, 시간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죠. 듣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고 가슴이 메어질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겠어요? 종교에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 엄청 많잖아요.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 종교, 뭐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에서도 그 사람이 지나치게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너무 몰두한다면 그 사람은 실속이 없다고 봐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전 11시 되면 대예배에 참석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5번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도 보통 정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친구들이 결혼식 한다든가 그래도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참석해서 자기가 한 달 동안 번 돈의 10% 이걸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정성인데 사람들을 보면 봉사활동을 해요. 공정하게 봤을 때 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나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말 그대로 봉사예요. 돈을 전혀 안 줍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쭉 생활하다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10년 동안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온 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교회에서 뭐 좋은 색시감을 만나서 결혼이라도 했다, 그러면 그나마 건진 거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공무원하고 종교에 빠진 거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시험 같은 거 이런 거하고 종교에 빠지는 거, 이 2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종교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정신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 자기가 좋아서 빠지는 걸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시험을 딱 봤는데 한 6개월, 1년 만에 딱 붙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때요?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붙었으니까 공부한 기간도 상당히 보람되고 중요한 건 결과가 좋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시 준비하기 전에 수필집을 많이 읽었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이런 책이 있어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책이거든요. 소감을 이제 적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정말 눈물 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하기 전에 그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어봐요. 그러면서 결의를 다지고 공부를 하죠. 이렇게 성공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몇 년 동안 해도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이라는 얘기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해요? 결국은 내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그 시험의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맞으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 실력에 비해서 그 시험이 더 어려웠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주를 딱 봐갖고요, 결과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식신상관운은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현재 대운까지 안 좋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힘든 일을 찾아서 할 필요가 없다.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해야겠다 하고선 딱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위에 있는 것은 쳐다보지 말고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는데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7급 공무원 보겠다 이러면서 나는 노량진이 아니라 신림동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포기하든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면은 결과를 얻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10년 만에 합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봐갖고 내 사주가 어떤가 그것도 봐야 되고, 흘러가는 대운, 1년운이 어떤가
이런 것도 잘 보신 다음에 사람이 실속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 현재의 실력이 어떤가, 내 처지가 어떤가,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을 냉정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선정할 때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 보면 아빠 친구 중에 중소기업체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잘 얘기를 하면 너 아마 취직시켜 줄 거야. 한번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중소기업 같은데 뭐 대기업이면 몰라도 내가 그런 데를 왜 가냐고 그러면서 안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냥 빈둥빈둥 놀던가 아니면은 자기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은 있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결과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주라는 것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돼요. 사주를 잘 보고 파악을 하면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겠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사업하기에 적합하고 아니면은 직장 다니기에 적합한 사람이구나,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30대에 하는 것보다는 40대에 하는 게 좋구나, 이런 시기의 운까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특히 20대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주를 딱 보고, 특히 내 사주가 결과물을 얻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사주다, 그럴 경우, 특히 현재 나의 대운이라든가 1년까지 안 좋다, 이럴 경우에는 거듭 당부드리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일은 쳐다보지 말고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자세, 쉽게 말해서 겸손한 자세,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듣고 나면 별거 아닌데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인데요, 부천에 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이곳에 공기도 좋고 나무도 많고 그리고 작지만 호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